오늘은요 301페이지 301페이지 9장 제재입니다. 제재. 제재 파트 여기 박스 안에 있죠. 제재 파트에서는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그다음에 자격 취소,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자주 출제되니 철저히 학습한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재는요 다 외우면 좋지만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공부가 많이 되면 2개 중에 찍는 거라 그랬죠. 그죠? 공부가 많이 되면 2개 중에 찍는 거고, 공부가 안 되면, 아예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5개 중에 찍어야 되겠죠. 근데 공부가 조금 되면 어때요? 답이 그냥 보여요. 공부가 많이 안 되면요 답이 그냥 보여요. 중요한 건 뭐죠? 그 답이 정답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답이 정답은 아니에요. 공부가 조금 되시면요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답이야 딱 느낌이 확 와요. 왜? 내가 본 거거든. 내가 공부한 거거든요. 내가 공부한 건 반가워요 원래. 그래서 반가워서 그냥 딱 찍게 돼요. 근데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은 어때요? 2개 놓고 고민합니다. 그죠? 우리가 2개를 놓고 고민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래도 확률이 높은 쪽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는 철저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는 건 언제? 자격증 취득하고, 그죠? 그때부터 실무 및 정확하게 이해가 그때는 그냥 돼요. 외운 건 까먹었어도 이해는 더 잘 돼요.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자격증에 그 힘이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그거를 손에 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 돼. 맞죠? 2개 중에 찍는데 방향을 정해놓고 요게 어느 정도다 정도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게 더 심한 거다, 이게 더 못한 거다, 요 정도. 그죠? 그래서 제재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책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나눠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록 취소 갖고 있는 거 뺏는 거죠.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갖고 있는 건 뭐다? 기본적으로 자격증 갖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갖고 있죠? 등록증 갖고 있죠. 2개 뺏거나 어떻게 해요? 정지시키거나,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자격증하고 자격증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많이 잘못을 하면 자격증을 뺏어버려야 되겠고, 그죠? 조금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격을 정지시켜버려야 되겠다. 그죠? 이 정도는 이해하고 가시죠? 그거는 이제 행정처분에 관한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죠? 행정형벌에 관한 게 있죠. 행정형벌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그렇죠. 예, 괜찮아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건 행정처분. 그죠? 행정처분은 뭐 한다? 증에 관련된 거죠. 그죠? 증에 관련된 걸 취소하거나 어떻게 한다? 정지한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나오는 건 뭘까요? 행정형벌. 형벌은 어떻게 돼요? 형벌은 뭐예요? 형벌은 간단하게 뭐라 그랬다? 빨간 줄이다. 그죠? 이 빨간 줄은 뭐예요? 뭐 이상? 여러분들 벌금 이상 받으면, 그죠? 벌금 이상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빨간 줄이 간 거다.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전과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행정형벌을 보통 어떻게 얘기했어요? 외우기 쉽다 그랬죠. 안 바뀌어가지고.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이거 했죠?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나쁜 짓이면 3년에 3천만 원일 거고. 그죠? 좀 덜 나쁜 짓이면 1년에 1천만 원이죠. 하지만 행정형벌 무서운 건 뭐예요? 얘는 뭐다? 빨간 줄이다. 그죠? 행정형벌 맞으면 얘는 증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행정형벌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요, 일로. 그죠? 맞아요? 기억나세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았다. 3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그럼 다 걸려요. 그죠? 맞아? 300만 원 이상이 뭐에 걸려요? 결격에 걸리죠. 결격에. 그죠? 결격에 걸려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그냥 취소해요. 자격증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나는 집행유예 받아서 다행이야. 이랬어요. 집행유예 받아서. 집행유예는 뭐예요? 형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죠? 여러분 다 아실 건데. 그죠? 집행유예는 뭐만 유예한 거예요? 집행만 유예를 했다? 집행만 유예를 한 거니까 뭐예요? 형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지요? 집행유예를 항상 쫓아다니는 아이가 뭐예요? 징역 3년에, 그죠? 집행유예 뭐 4년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앞에 있는 애가 중요한 거죠? 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나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뭐예요? 3년 받은 거예요. 그죠?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벌금 1000만 원을 받고 집행유예 6개월을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6개월을 받았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죠? 벌금을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 한동안? 그죠? 말이 안 되죠? 집행유예는 항상 뭐라 쫓아다니는? 징역이랑 쫓아다닌다. 그죠? 그러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뜻은 징역형을 받은 거나 진배 없다. 하지만 난 어떻다? 나는 감옥 가지는 않는다. 그죠? 형을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죠. 유예니까 언젠간 살 수도 있죠. 언젠간 살 수 있어요. 나중에 가중처벌되고 똑같은 법에 위반을 하면 같이 얹어서 처벌받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타이틀만 기억을 해보면 행정처분이라는 아이가 있고 행정형벌이라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었어. 그죠? 뭐 있었어요? 행정 질서벌 했어요. 질서벌.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과태료. 그죠? 과태료는 똑같이 벌금이나 과태료나 돈 내는 거죠? 그죠? 근데 벌금은 뭐예요? 형벌,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얘는 빨간 줄 가는 거고 과태료는 받아도 빨간 줄 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하지만 과태료도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지당하든지 뺏기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500만 원, 1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 가면 3천만 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파트에서 우리가 제재를 당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 네다섯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근데 나중에는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법을 배우는 이유는 정답입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면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많은 데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거고 내가 집에 가서 혼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내가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증 땄는데 그죠? 등록했는데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업을 하면 어떻게 되신다? 딜레마에 빠진다. 돈을 벌 건가? 그죠? 지켜야 될까? 잘하셔야 된다 그랬죠?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감독상의 명령입니다. 37조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 아니면 등록관청 그죠? 이런 데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개업공인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 뭐라 그랬죠? 그죠? 거래정보사업자가 뭐예요? 그죠? 기억 안 나도 괜찮다 했죠? 전혀 마음 쓰지 마세요. 기억 안 난다고. 원래 그래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뭐예요? 공인중개사끼리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인터넷으로 그죠? 서로의 물건을 주고받는 그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죠. 기억나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국토부에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사해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도 난리 났잖아요. 조사하느라고 다들. 그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자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료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고 개업공인주사가 되시면 어때요? 가끔 공무원들이 나와요. 가끔. 그죠? 공무원들이 나와서 조사합니다. 거의 첩보가 있겠죠. 그건 누가 찌른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나와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겠죠. 오면 다 뒤집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뒤져요. 뭐 있었죠? 보관해야 될 거? 계약서. 또? 그죠? 뭐라고요? 어떤 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죠? 3년, 5년. 그 다음에 또 전속중개계약을 했을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3개만 잘 보관하면 된다 그랬죠? 파일에 넣어놓고 착착착 두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따질 거고요. 근데 뭐 임대차 계약서 쓴 거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 그죠? 이름 쓰고 도장 찍으라 그랬어요. 그런 거부터 다 세세하게 봅니다.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지 이중 계약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뒤지게 됩니다. 그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시도지사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왜 그럴까요? 누가 요구를 하냐잖아요. 우리가 이 법을 배우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출연했어요. 그죠? 맞죠? 우리가 이 법을 배우면서 등장한 행정기관이 다 출연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각각의 맡은 파트가 다 다르다. 그죠? 뭐 기본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모든 걸 다 하겠지만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어때요? 다 조금씩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은 뭘까요? 거래정보사업자. 요쪽으로만 뒤져요. 협회. 요런 데만 뒤져요. 아시겠죠? 협회도 국토부의 뭐라 해야 되지? 명령? 감독?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죠?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가 나오면은 그거는 국토부 소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시도지사는 뭘까요? 시도지사. 처음에 제가 시도지사, 시군구 얘기할 때 시도지사는 뭘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자격증 준다 그랬잖아요. 자격증에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증이나 교육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격증과 교육에 관련된 거를 만약에 조사하러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도지사가 나올 거고 시군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록관청은 뭐에 관한 거겠어요? 등록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연을 다 한 거예요. 각각의 파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되고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무원증 같은 거 같죠?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나오면 공무원만 나오지 않아요. 협회하고 같이 나와요. 협회하고 협회에 있는 직원, 공무원하고 같이 옵니다. 안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는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단속을 할 때 그죠? 협조를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된다. 협회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협회에서 따른다는 얘기는 또 같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넘기시겠습니다. 뭐 위반시 제재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3페이지 보시면
사무소 출입 검사 등을 하는 방법.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와 중개사무소 조사증명서나 검사증명서나 공무원증을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된다. 그죠? 우리가요 TV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구속하려고 그러면 잡아가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조사하려고 그러면 집 뒤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장이 있냐고 물어보죠. 그죠? 맞죠? TV 보면 영장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비슷하죠? 어때요? 조사 증명서. 나 여기 조사할 거라는 증명서하고 공무원장하고 같이 내보여야 된다. 우리도 그거 확인하고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실제로 정보가 돌면 어때요? 일제 단속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문 닫고 집에 가요. 농담 아닌데 진짜로. 그게 정보가 돌면요. 다 문 닫고 집에 갑니다. 걸리는 사람은 걸려요.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는 이건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상의 명령에서 누가 시키고 누가 감독을 받고 그죠? 요거 전후 관계만 알면 되겠죠? 네. 넘기실게요. 자 이제 본 게임이 나오죠. 이거를 책으로 쭉 봐도 좋은데요. 우리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외우실 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죠? 그냥 제가 살랑살랑 얘기하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나눠놓은 게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돼 있나요? 대상 돼 있죠? 그 다음에 항목 돼 있고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세 가지 딱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항목과 관계된 해당 관청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자격증과 관련된 건 어디다? 시도가 될 것이고 등록에 관한 건 어디가 되겠다? 등록 관청이 될 것이고 그죠?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가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재를 받는 사람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응? 제재를 받을 사람은 첫 번째 누가 될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 개업공인, 두 번째 소속공인중개사.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죠? 중개보조원도 있겠죠. 보조원 또 출연진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엔 여기는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죠. 여긴 다 법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에는 누가 있을까요? 일반인이 있습니다. 일반인. 그죠? 그죠? 일반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법인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6.2에 의한 그죠? 개공이 있었어요. 맞죠? 누군지 모르게? 아시죠? 몰라요? 옛날 중개인들 있잖아요. 그죠? 법 북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 6점이라 그러니까 간만에 들으셔서 그죠? 개공이긴 하죠? 개업공인중개사라고는 불러요. 웃기는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 과태료가 나왔어. 그죠? 희미한 첫사랑의 기억처럼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있어요. 일반인. 일반인은 뭐예요? 우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외의 사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묶어서 가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도 이제 같이 제가 정리를 같이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누가 출연하냐면 누가 출연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약간 잿빛 나는 그죠? 외국인. 그죠? 저 예전에 벤치에 앉았는데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떻게 외국 사람이 한국말 이렇게 잘하냐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지나가는 할아버지인데. 친구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아무튼 이런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출연진들이 있어요. 이런 출연진들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자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개업공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 들고 있고, 그죠? 등록증 들고 있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빼먹을 것도 많겠죠. 뭐 할 것도 많을 거예요. 물론 법인도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그죠? 그 자격증 다 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 자격증 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법부칙 6조 2항에 이 사람은 뭐 들고 있어요?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하지만 뭐 당할 수 있을까요? 업무에 대해서 정지당, 등록증, 업무 정지당할 수 있겠죠? 뺏을 게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들고 있죠. 자격 정지시키거나 자격증 취소시키거나. 그죠?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포함되지만 행정처분 뺏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으니까 저 셋 중에 어디에서 빠져나가겠어요? 행정처분. 그죠? 증에 관련된 거는 빠져나가겠죠. 대신 딴 거 받겠죠. 그 다음에 일반인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일반인은 말하자면 우리 업계 사람들, 그래도 중개보조원까지는 우리 업계 사람이야. 그죠? 우리 업계 사람인데 일반인은 뭐예요? 우리 업계 사람이 아예 아니죠. 아예 아닌데 우리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따로 처벌을 줘야 되겠죠. 근데 행정처분은 없어요. 또 뺏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뭐냐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신고해야 돼요.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이라는 게 따지면은 그 뭐라고 부르죠? 까만머리 외국인도 있죠. 맞죠? 까만머리 외국인이란 주식회사 막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적은 미국이에요. 그럼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국적은 미국이죠.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상속받을 수 있잖아. 그죠? 상속받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사람이 취득하게 되는, 외국인이 취득하게 되죠. 이럴 경우 신고해야 돼요. 그거 안 할 경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앞에서부터 보죠 뭐.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에서 대상 항목 거기 이제 보셨고, 대상을 보시면요, 이거를 제가 한 방에 쫙 정리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한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외워야 될 건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자격정지, 뭐. 그러니까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드린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더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격정지,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그죠?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얘는 뭐냐면 자격이 취소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처분만 볼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된다라는 건 첫 번째. 우리가 들어는 다 보셨죠? 들어는 다 보셨어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격 취득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시험을 어떻게 뭐 유출이 됐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부정행위하고는 달라요. 시험 볼 때 부정행위는 뭐예요? 그건 응시 5년이죠? 맞아요? 계약은 달라요. 아시겠죠? 이게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알려드리면 안 돼서, 그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시면 어떡해? 그죠?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했다. 이게 제일 문제죠. 타인에게 내 자격증을 빌려줘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중 업무수행 이중소속.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인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얘기인데, 자격정지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중소속을 하거나, 이중소속은 뭐예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또 소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바람 피면 어떻게 된다? 쭉 날아간다. 그죠? 아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중 소속이요. 바로 밑에 봐도 있네요. 그죠? 보이시나요? 5번. 제가 일부러 숫자를 매겨놨어요. 5번. 이중 소속 있죠? 이중 소속에서는 자격 정지인데 위에는 자격 취소죠. 차이가 뭐죠? 똑같이 이중 소속인데 어쩔 때는 자격 취소, 어쩔 때는 자격 정지예요. 앞에 옵션이 붙었죠. 자격 취소 앞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격 정지 중에. 그죠? 아시겠죠? 자격 정지를 받았는데 이중 소속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A라는 기업 공인중개사에 내가 소속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그죠? 자격 정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또 하는 거지? 그러면은 보기 어때요? 아주 괘씸하다. 증을 뺏어버리겠다. 이거죠? 맞죠? 이중 소속. 자격 정지 중이 아니고 이중 소속은 그래. 한 번 바람 핀 건 봐줄 수 있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자격 정지인데 자격 정지 중에 또 이중 소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가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속공인에서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뭐 이건 아시죠? 아까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뒤에 행정형벌을 받아버리게 되면, 그죠? 징역형을 받아버리게 되면 무조건 증은 날라간다. 그죠? 아시겠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격이 되죠. 그죠? 기억하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이 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을 정도면 아주 큰 잘못을 한 거겠지 않아요? 어째? 아닌가요? 맞죠? 우리가 등록에 결격 사유할 때는 300만 원짜리가 나왔었어요. 그죠? 벌금 300만 원이 등록의 결격이었어요. 맞죠? 어떤 거? 이 법에 의해서. 그죠? 근데 그 위에 나왔던 것 중에 뭐냐면 어쨌든 징역형을 살아도 결격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아니 나쁜 일을 하고 징역을 살다 나온 사람을 바로 사회로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예, 그래서 3년 동안은 못해요. 이랬죠? 3년 동안은 뭐 해라? 자숙해라. 맞죠? 그건 다른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았다는 건 정말 나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업계에 있어서는. 맞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은 날라간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이중소속 했고, 6번 인장의 미등록 및 인장 등록 후 미등록 인장 사용. 이건 뭔 얘기죠? 소속 공인중개사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등록할 때? 도장하고 공제하고는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그랬어요? 개업 전이라는 게 뭐였죠? 우리가 업무 개시 전. 그죠? 업무 개시 전. 소속공인중개사 등록 신고하는 건 언제 하라 그랬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하기 전. 그죠? 아시겠죠? 실제로는 어떻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다 앞에서 한다 그랬죠? 등록할 때 인장 등록도 다 하고 고용인 신고도 다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론상 얘기할 때는 어땠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마찬가지죠? 사장님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둘 다 뭘 해야 돼요? 인장 등록 반드시 해야 되고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를 당한다. 여기 나오는 6월, 3월, 3월, 6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 보셔도 돼요. 책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정리하는 김에 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틀리세요. 그죠? 이것까지 할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건 나오지도 않아요, 잘. 이것까지 나왔다? 문제가 되죠.
기본 틀로만 보면 자격 정지는요 6월 이하예요. 6월까지 받는 거예요. 8개월에 업무 정지를 받았다. 8개월에 자격 정지를 받았다. 이건 없어요. 6월 이하로 받아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미이행. 그죠? 확인 설명 의무 미이행. 이건 뭔가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확인 설명 얘기 나오면 두 가지가 있다고 꼭 기억하시라 했어요. 그죠? 에? 무슨 얘기예요? 확인 설명. 의뢰인에게 확인하고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생기고 또 계약을 할 때는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 두 가지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있죠? 설명은 무조건 해야 돼. 그죠? 하지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겠죠.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그거 작성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작성이 되었다면 무슨 의무가 생겨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가 생긴다? 거기다가 이름 쓰고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될 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는 없고 서명 및 날인의 의무만 있다. 그죠? 그럼 개공이 안 만들었는데요. 이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쟤 안 하네. 그럼 나한테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작성을 해야지. 이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사장님이 만들어 놓으면 난 가서 이름만 쓰고 도장만 찍을 의무는 있어요. 사장님이 안 불러 나를. 분명히 쓴 걸 봤는데 쫓아가서 이름 쓰고 도장 찍으라는 얘기예요.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그죠? 의무가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을 안 했을 때. 그죠? 지금 뭐예요? 서명날인을 안 했을 때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안 했을 때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안 했을 때.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겠죠?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없어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이중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뭐다? 자격 정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했다. 금지행위 그때 기억나시나요? 금지행위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나시죠? 그죠? 겸업하고 잠깐 헷갈릴 수 있죠? 네, 겸업하고 금지행위는 헷갈리시면 안 되죠? 겸업 제한은 누구와만 해당이 된다? 법인만 해당이 된다. 그죠? 14조의 겸업 제한은 뭐다? 법인만 해당이 된다. 법인만 해당이 되니까 개인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금지행위 뭐뭐 하지 말라 했죠? 뭐뭐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겸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금지행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금지행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동산 매매요. 그죠? 사고 팔고 하지 말라 그랬죠? 자주. 그죠? 사고 파는 거 아니 내가 살다 보면 집 살 수도 있고 땅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공인중개사라고 쳐도. 그죠? 맞죠? 근데 그 횟수가 어떻게? 자주 계속 반복되면 그거는 업으로 보겠다 그랬죠? 1년에 집 한 채 판다. 내가 집 샀다가 1년 있다가 판다. 전혀 문제 안 돼요. 아시겠죠? 다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직거래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대부분 직거래 하죠.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거래 명의돼요. 이거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거래 명의돼요.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공동중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무등록자임을 알았을 때, 그죠? 알면 하지 말라 했죠? 알면 하지 말아야 된다. 모르면은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 수수료, 초과 실비를 받았다. 그죠? 초과 수수료는 어때요? 돈 받고 초과된 부분 민사적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죠? 자격도 정지당하고. 골치 아프죠? 그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죠? 이건 뭐예요? 거짓된 언행. 여기 뭐 들어온다? 백화점 들어온다. 그죠? 백화점 들어온다. 놀이동산 들어온다. 그죠? 저기 산 보이시죠? 저게 지금 다 미뤄지고 뭐가 생겨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놀이동산이 생겨. 그죠? 아시아 최대, 세계 최대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어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아시아 최대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이왕이면 세계 최대가 너무 뻥튀기가 심한 것 같으니까 아시아 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의 매매, 교환 등의 중개 금매매업 이거 했죠? 분양권, 그죠?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죠? 직거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뢰인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꼭 한 명을 출연시켜라, 그죠? 그래서 내가 무슨 지위에 있게? 의뢰인의 지위에 있게, 그죠? 그 중에서 한 명 더 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 뭐예요? 계약함에 있어서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하고. 자, 저는 1,000만 원에 팔겠습니다. 100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안 돼요. 단 한쪽은 된다 그랬죠. 한쪽을 대리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부 생략, 중간 생략, 등기의 부동산, 투기, 조장. 이건 뭘까요? 전부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이건 뭐예요? 등기 안 하고 넘기는 거죠. 계약 걸어놓고, 그죠? 미등기 전매하는 거죠. 미등기 전매하면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되겠죠? 그죠? 계약 걸어놓고 잔금 6개월 해놓고선 중간에 자꾸 파는 거예요.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세금은 어때요? 안 들어오죠. 제가 보기엔 마이크 때문에 말을 못 하겠네. 아무튼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절대적 등록 취소 나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는 어떻게 이해하셔라? 취소해야만 한다. 아시겠죠? 취소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요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취소해야만 한다. 개인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법인이 해산됐다. 법인이 해산은요, 개인의 사망과 동일하다. 동급이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 그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시킨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죠?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절대적 등록 취소다.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은 뭐예요? 등록을 2개 한 거죠? 이거는 어때요? 등록이 2번은요, 헷갈리시 말게. 법인인 분사무소가 있다고 등록을 여러 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죠. 분사무소는 뭐라 그랬어요? 분사무소는 설치를 신고하자 했어요. 맞죠? 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등록은 한 번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중 등록은 딱 걸려요.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에요. 이중 소속은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A라는 사장님 있는데 내가 들어가 있고 B라는 사장님 있는데 들어간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 차려놓고, 그죠? 딴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간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이거 뭔 말이에요? 최근 1년이,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기준을요, 사건이 발생한 날로 따지는 거예요. 현재 상황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지금은 절대적 등록 취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를 거꾸로 기산을 하는 거예요. 2017년 2월이죠. 그러면 2016년 2월까지 예를 들어서 5월하고 11월에 업무정지를 각각 3개월을 받았다. 10월 할까요? 그죠? 그럼 5월에서 8월까지 뭐였어요? 업무정지였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월에서 1월까지 업무정지였겠죠?
맞아요? 10월, 11월, 12월, 12월까지 돼요. 그죠? 5, 6, 7월까지고. 그죠? 3개월 받았으면. 그러면 두 번 받았어요. 두 번 받은 게 언제냐면 2017년 2월에서 1년 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두 번 받았는데 한 번 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삼진 아웃이에요. 세 번 업무정지 먹으면 등록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은 살아있지만 업계에 3년 동안 발을 못 들여라. 모아라. 자숙해라. 그죠?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등록기준미달. 이 등록기준미달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을 좀 줄여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조금 더 써놓으시면 좋아요. 등록기준미달은 뭐냐면 등록할 때, 그죠? 등록할 때 등록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등록할 때 뭐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소 마련해야 되죠? 이런 등록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중 등록은 뭐예요? 등록을 두 번 한 거고 그죠? 이중 소속은 하나 내가 있고 하나 남의 집 들어간 거죠? 내 소속이 두 개예요. 얘는 지금 뭐예요? 물리적인 사무실이 두 개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등록이나 뭐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사무실이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맞죠? 지금 상대적으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앞에는 옆에 보시면 절대적 등록 취소니까 어때요? 무조건 해야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약간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쳐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완화된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앞에 거는 삼진아웃까지는 어땠어요? 그죠? 조금 많이 괘씸하다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등록증 날리겠다는 얘기고 지금 상대적으로 넘어왔잖아요. 상대적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니까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하면 맥시멈 등록증 취소 미니멈은 뭐겠어요? 최소한 정진당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등록증 갖고 행정처분할 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취소시키거나 정지시키거나. 그러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거는 뭐다? 취소 안 당하면 무조건 정지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시중개 시설물 설치 파라솔. 그죠? 파라솔 설치하면 안 된다 했어요. 이거 어디? 모델하우스 앞에. 그죠? 그거 하지 말자 그랬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을 위반했다. 14조 겸업을 위반했다. 그죠? 뭐뭐뭐 해라라는 거예요. 위반이라는 건. 그죠? 뭐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죠? 뭐뭐뭐만 해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우리 휴업 얘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어때요? 딴 건 몰라도 기억나는 건 뭐예요? 3개월 미만은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문제가 항상 되잖아요. 그죠? 6월이 넘으면 어때요? 휴업 자체가 이론상으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단 예외적인 경우 아프거나 학교 가거나 군대 가거나 그죠? 이럴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러면 이러한 사유가 학교 가거나 군대 가거나 그죠? 아프거나 이런 사유가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등록 취소당한다. 최소한 뭐다? 업무 정지당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 전속중개 기억나시죠? 전속중개 계약할 때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그죠? 이런 경우에도 상대적 등록 취소고.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업무보증을 미설정. 업무보증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거나 그죠? 이럴 경우에는 다 등록 취소 사유다. 그 다음에 28번은 아까 한 거랑 똑같죠? 그죠? 소속공인중개사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9번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이건 뭔 얘기예요? 아까랑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거 나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자, 단계를 한번 볼게요. 단계를.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그죠? 등록에 대해서 그죠? 등록에 대해서 그죠? 절대적, 상대적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등록에 대해서 취소고 절대적 취소고 상대적 취소죠. 맞아요? 아까 삼진아웃 얘기한 건 어디였어요? 절대적 취소에서 그죠? 절대적 취소에서 어떻게 취소당한다? 업무정지 1년에 그죠? 1년에 이 1년은 이해하시죠? 그 사유의 1년이에요.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았다. 그죠?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플러스 업무정지. 그죠? 그러면 총 몇 번?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당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1년은 어차피 똑같고 그죠? 3회예요. 3회인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는 업무 정지만 얘기했죠. 지금은 뭐까지 얘기했어요? 업무 정지 그죠? 혹은 과태료 처분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3회 이상 3회 1년 동안 3번의 업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얘 하나, 얘 2번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왜? 3회 이상 그러니까 3회 이상 업무 정지 과태료를 받고 또야 업무 정지 그죠? 과태료예요. 그러면 이게 잘 따져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복잡해져요. 3회 업무정지 과태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한번 받았어요. 맞아요? 그죠? 거기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를 받았다. 이러면 상등에서 절등으로 올라가요. 맞죠? 왜? 업무정지 3번이니까. 그죠? 근데 업무정지 1번에 과태료 2번이에요. 그죠? 근데 요번에 과태료를 받았어. 1번을 받았어. 이럴 경우면 상대적 등록 취소로 가겠죠. 그죠? 맞아요? 1번, 2번 받았는데 업무정지 1번 요번에 받아. 그죠? 그러면 합치면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2번이죠. 절등은 아니에요. 상등으로 끝나죠. 맞죠? 이해되시죠? 근데 웃기는 건 41번 보실까요? 41번에 보면 업무 정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1년에 2회 그죠?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 그죠? 1년에 2회 이상 과태료를 받고 그죠? 맞아요? 이것도 똑같죠. 업무 정지 업무 정지 혹은 과태료죠.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는 과태료죠. 과태료야.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여기는 2번이고 여기는 3번인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1년에 2번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예요. 받고 나서 과태료 받았어요. 삼진아웃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안 걸리죠. 근데 여기는 만약에 2회로 갔으면 여기 또 딱 걸리는 거잖아요. 바로 또 취소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2회에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과태료. 이러면 뭐가 돼요, 결국은? 업무 정지가 되죠. 그럼 또 하나 카운팅이 되죠. 맞죠? 카운팅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가 또 업무정지가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지죠.
쭉쭉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죠. 아시겠죠? 근데 이게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내용이 비슷한데 어찌됐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업무 정지하고 같이 다니는 누구 얘기예요? 과태료 얘기예요. 과태료. 그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에서 누가 더 약한 거예요? 과태료가 약하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 삼진아웃 될 때는 과태료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3번 받으면 끝. 그 다음에 여기는 3회예요. 등록 취소 얘기인데도. 근데 이때는 업무 정지가 2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받으면 또 올라가니까. 맞죠? 과태료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 과태료를 3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태료를 3번 받았다 이러면 또 올라가고.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숫자를 1년은 다 똑같아요. 1년은 다 똑같은데 순서대로 절등에서 2회, 상등에서 3회, 업무정지에서 2회. 이렇게. 네. (2회) 그렇죠. 그러니까 자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 한번 받았죠. 1회. 그죠? 과태료 1회 받았죠. 과태료를 또 받아. 그죠? 과태료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지가 되죠. 그럼 정지가 몇 번이죠? 그거는 자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잘못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못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하고 행정처분을 같이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횟수로 따지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미 이 2번에다가 3번째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3번째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과태료, 그다음에 여기 또 과태료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 업무정지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업무정지 2번, 과태료 2번. 그죠? 근데 요게 보시면 1년에 3회 이상, 그죠? 네? 3회 이상에다가 뭐예요? 업무정지, 과태료면 상대적 취소로 가죠. 맞죠?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생각을 하실 때요. 요거를 업무정지는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잖아요. 요 과태료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요게 확 올라가지는 않고요. 중복으로 다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2회 이상 받았는데 만약에 2회 이상 받았는데 업무정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내용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위의 내용이 그냥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선은 기본 메인 요 타이틀이 나옵니다. 요 타이틀. 그죠? 1년에 2번 과태료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과태료 처분을 또 받았다. 이럴 경우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예, 다행이죠. 그러니까 3회, 4회 요 숫자만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두시고 앞에 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줄줄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1년에 3회 이상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받았다. 이 내용을 얘기가 초장에 나오잖아요. 초장에 나오게 되면 그거는 예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왜냐면 이건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1년에 3회 이상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받고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요 말이 나온다고 치면 요건 상대적 등록 취소를 얘기하는 거라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요것도 보면요. 좀 허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에 왜냐하면 계속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이거를 제가 처음 하는 게 2012년도인가 그래요. 그런데 계속 바꿔요. 계속. 네. 네. 네.
네. 네네. 다른 법에 의해서 집행유예라면 등록의 결격이 되죠.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요, 흠결이 되잖아요. 등록에 내 결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요,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치사 선고를 받았어요. 한정치사상 금치사자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취소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징역형은요, 우리 법에 의하면 자격증이 날아가죠. 그죠? 다른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등록증이 날아가겠죠. 자격증은 살아있겠죠. 그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받으면 등록증 날아가죠. 자격증은 살아있죠.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이 제일 커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빌려주는 거 하고요. 잘못해가지고 여기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짜리 있죠? 이거에서 징역형 받으면 거의 다시 리셋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자숙하시고, 징역 끝나고 3년 동안 자숙하시고, 그죠? 자, 그래서 개업공유유사까지 30번까지, 그 다음에 30번.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위반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이거는 뭐냐면요.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위반은요, 담합이에요, 담합. 담합하시는 거 있죠? 카르텔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물이 좀 있죠? 없나요? 그냥 몇 분들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그룹에 있는. 그 담합하면 걸려요. 상대도 주면 취소해요. 뒤에 1회는 봐주는데요. 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한 번 받으면 밑에 보시면 42번에 보시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2년에 2번, 그죠?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갈 길이 많아서 쉬었다 하겠습니다.